지친 하루 끝에는 누구나 하고 싶은 말이 있지 않을까?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 손힘찬 작가님. 일본명으로는 오가타 마리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생각이 책이 됩니다. 125페이지로 찾아뵙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안디. 네. 당황스럽네요. 네, 미완성입니다. 네. 저희가 왜 당황스럽냐면요. 카메라를 보고 또 제스처를 취했기 때문이죠. 나만. 괜찮으신가요? 저 할게요. 아직 같죠? 네.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따로 설명을 해드려야겠습니다. 중앙영상 미디어센터에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그냥 저희 팟캐스트가 아니라 보이는 팟캐스트로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인천 방송국과 지역 케이블로 송출되는 보이는 팟캐스트. 라디오, 라디오. 네. 보이는 팟캐스트로 네.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꾸미고 오셨나요? 어디 입던 옷인데요? 아 그러네. 네, 어제 유튜브 제 했거든요. 유튜브 생방한 거 빨강콩 TV라고 네. 갖다 그대로 왔어요. 뭐 집에 안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집에 1시에 들어갔죠. 그 5시 일어나서 바지하고 안에만 갈아입고 왔죠. 바지 지금 안 보이죠? 추리닝이에요. 바지가 삼산 아디다스 추리닝. 깜짝 놀랐어. 위에만 보고 네. 나름 그래도 뭐 아메카지로 비슷하게 뭐. 이쁘게 입고 오셨는데 바지가 아디다스예요. 아다디스. 추리닝은 추리닝이더라도 좀 네. 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 얼마 안 됐는데? 그래요. 우리 미완성 아재분 네. 아재미를 뿜뿜 뽐내는 또 TV로 하니까 네. 원래 맨날 듣고 계신 분들은 네. 이것도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제 이미지는 다 사라지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미지 중요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 신경 괜찮아요? 안 쓴 지 오래됐어요, 이미. 네, 그럼요. 아까 원고를 넘기는데 제가 봤거든요. 이 본능인 거 어떡할 거야? 침 이거 붙여서 넘기시는 거예요. 침 안 붙여가지고. 넘어가. 이게 그렇죠. 나는 본능이어서 더 웃긴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미완성님도 그런 게 매력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냥 아재죠, 털털하게.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또 TV로 만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누군지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네. 그리고 우리 요즘 근황 좀 소개해 주세요, 미완성님. 요즘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5시간 이상 잠을 안 자고 있어요. 저에게 이 모든 게 놀이입니다. 네, 플레이어로서 네. 저의 신분을 항상 충실하게 하고 있죠. 일단 신부는 작가님이십니다. 네, 행복을 주는 노인을 쓴 작가이기도 하고요. 네. 이상공작소에서는 이렇게 당신의 생각이 책이 됩니다의 진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턴 뗀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너무 잘해요. 감사합니다. 요즘 뭐 이렇게 뭐 하시나 5시간밖에 못 자요. 일단은 독립출판계에 있는 정말 소중한 작가님들의 친목회를 한번 했죠. 어벤져스 작가 모임이라고 해서 지난주에. 제가 레고를 그러니까 어벤져스 모임들에서 레고를 하나씩 샀어요. 그래서 25개를 사서 이제 뭐 뽑아서 그날 모임 하시는 작가님들이 그 히어로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레고를 샀거든요. 네. 다 조립식으로 온 거예요. 내가 새벽 2시까지 그걸 맞췄다니까요. 그게 25 된 건 줄 알았는데 네, 조립. 그걸 하나씩 맞추고 있었어 내가. 네. 그런 거 왜 확인을 안 해봤어요 미리? 그렇게 올지 예상 못했죠. 네, 그래서 그거 하면서 히어로 작가분들하고 자기 책에 대해서 대놓고 자랑하기 타임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도 가졌었고요. 네. 그리고 또 저번 화에서 말씀을 태피디님과 안니님께서 해주셨는데 제가 교보 북살롱의 이제 북코스터가 돼가지고 삼색 감정 네네 감사합니다. 바톤 터치라고 해서 6, 7, 8월에 이제 3개월 동안 활동을 하게 됐고요. 정확하게 그게 어떤 활동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말 그대로 교보원고 이제 북코스트로서 이제 자기가 맡은 분야에 있어서 자기가 독서 모임의 주체자가 돼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홍보라든지 또 독서 모임도 당연히 운영을 하고 뭐 원데이 클래스, 뭐 저자의 만남, 교보원고에서 하는 것들에 대한 액티비티를 전체적으로 서포트하면서 활동을 같이 해가는 어떻게 보면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혹은 보시는 분들 중에 그거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여할 수 있어요? 참여 가능하죠. 어떻게요? 근데 좀 돈이 들어가요. 네, 근데 돈이 들어가는 만큼 혜택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들어가길래? 한 달에 55,000원. 이거 금액 얘기해도 됩니까 이거? 네, 그 정도 교보문고와 협의하시고요. 네네네. 해주시길 원할 거예요. 제가 이거 얘기한다는 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네. 그 정도 내고서 만약에 충분히 얻을 만한 게 많죠. 있다라면은 네네. 어떻게 신청하고 근데 교보문고 북살롱을 검색하셔도 당연히 이제 추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저한테 DM을 메시지를 주셔도 됩니다.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또 반영해서 또 연계할 수도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걸로 이렇게 구성돼 있어요? 어떤 유한성님 거 정확하게 이제 저는 이제 책을 읽고 싶은 감정이 대표적인 감정을 3가지를 뽑아봤어요. 그래서 3가지 잠자고 싶을 때 뭐 그럴 때도 있겠죠. 저는 이제 감정을 좀 더 생각을 해봤죠. 감정? 네, 감정? 아재지만 이렇게 사랑과 이별,
그 다음에 이별을 하고 나면 우울하고 고독하잖아요. 그렇죠. 우울과 고독. 네. 근데 사람이 생존 본능이 있어요. 우울하고 고독하다 보면 결국엔 좀 안정을 찾고 뭐 위로를 갖고 싶잖아요. 그렇게 해서 위로와 안정 이 세 가지 감정을 삼색으로 잡고 한 달에 한 권씩 그 감정에 맞는 책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는 거죠. 미완성님 씨 선정하고 네네네. 같이 그거를 읽어보고 얘기하고. 그렇죠. 네. 장소는 어디예요? 장소는 교보문고 이제 광화문점이랑 아마 합정점 두 군데를 해서 아마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완성님의 교보문고 북살롱 호스트 네. 작업을 저희 이상공작소에서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원 네.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당연하죠. 오셔서 한 몸 아닙니까? 일주일에 어떤 거 말씀하시죠? 일주일에 한 번이요. 그게 운영이 아마 아니, 우리는 한 몸이다. 예. 제가 기도- 기가 갔어. 기도- 내가 지금. 내가 어저께 유튜브 갔다는 말이 뭐야 진짜. 생방송 2시간 하는데 목이 가는데 이제 기도 가기 시작하네요. 이러다 눈도 갈 것 같아. 너무 힘들어요, 내가 요새. 아무튼 힘을 내서 오늘 또 작가님 오셨기 때문에 네. 한 번 더 아재의 미를 뽐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에너지를 한번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미완성님 5시간 주무시죠? 네. 저는 3시간 4시간 자요 요즘에. 또 요즘 맡고 계신 또 네. 연극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의 또 근황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제가 항상 지금 월화수목금 매일매일 생방송으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TVN 이천교통방송 낭만이 있는 곳에를 진행하고 있고 네. 12시에 끝나요. 그러면은 집에 들어가면 1시고 한 5시까지 잠을 자고 4시간 자는 거네. 4시간 자고 6시에 이제 대학로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9시, 10시부터 연습을 시작을 하고 제가 아마 다음 달 중순부터 러브스펠이라는 러브스펠. 로맨틱 코미디 코미디 네, 저한테는 쥐약이네요. 아유. 로맨스 완전 쥐약인데 저한테. 로맨스 취약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연극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마음을 이렇게 설레이는 감정을 한번 가져볼까 좋아요. 물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한참 어린 대학생 역할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전 충분히 왜 말인 못이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가능합니다. 끊고 네네. 갈까요 지금 잠깐? 아니에요. 충분하세요. 미모 출중하지 않으십니까? 지능과 미모를 겸비하신 우리 안디님. 네. 왜 말 더듬어요? 아나운서 섞였어요. 네, 안디님. 네네. 그래요. 그렇게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둘의 활동도 지켜봐 주시고 네. 그리고 오늘 사실 제일 중요한 오프닝. 네. 지친 하루의 끝에는 누구나 하고 싶은 말이 있지 않을까? 이게 바로 이 앞에 나와 있는 자 소개해 주실까요? 오늘 이만 좀 쉴게요. 가세요. 네. 네. 여기서 쉴게요. 예. 작가님과 여기서? 함께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 손 힘찬 오가타 마리토 작가님. 근데 이거 진짜 많이 보셨을걸요? 네, 이거 교보문고라든지 대형 서점 가시면 항상 스탠드 위에 있는 네. 뭐 베스트셀러라든지 스테디셀러 쪽으로 아주 화제의 책입니다. 그리고 아주 장시간 이런 얘기하면 되나요? 정치적인 건데 집권 단어 써도 돼요? 집권하고 있어요. 아주 좋은 책이고 좀 내려올 때도 되지 않았나? 장기 집권이죠. 아주 그래서 이게 책 자체가 그런 게 있어요. 초반에 탁 임팩트 있게 자극적으로 나가면 이게 자극이 끝나면 실증이 금방 나잖아요. 근데 이 책은 되게 여운을 남기면서 은은하게 그것도 위에서 은은하게 가는 책으로 계속? 아주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 뜨거운 이게 가슴을 적셔주는 따뜻한 그래요. 감성이 녹여 있죠. 그러니까 계속 가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미 네. 사신 분들도 계실 거고 손임찬 작가님 팬분들도 아마 지금 팟캐스트 통해서 이 방송 듣고 그럼요. 계실 겁니다. 저희가 오늘 직접 모시고 어떻게 우리 베스트셀러 작가님도 나왔어요. 성공한 거 아닙니까? 이제 시작이에요. 물 들어올 때 미친 듯이 져야 돼요. 노를 져야죠. 이제 시작이죠. 이제. 알겠습니다. 네. 수영처럼 철인 3종 경기하듯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생각이 책이 됩니다. 125페이지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부터 들어봐 주시는 여러분들의 상상의 문 작가 손임찬님의 창작의 문 활짝 여겠습니다. 여기는 당신 생각이 책이 되는 당신 책입니다. 문화예술 콘텐츠 창작 집단 이상공작소에서 만드는 팟캐스트 당신 생각이 책이 됩니다. 125페이지로 찾아뵙습니다. 당신 생각이 책이 됩니다. 손임찬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뵙습니다. 예. 이게 만약에 지금 자막이 되면 진짜 여기다가 플래카드로 경축 붙여야 돼요. 왜 그러게 해요? 여러분
작가 인터뷰 첫 남자 작가십니다. 나 이거 언급해야 돼. 맞아. 이거 까먹을 뻔했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작가님 제 이미지를 구해주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섭외한 데 있어서 모두 여성 작가님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맞다 보니 남성 작가님에게 섭외 요청을 드리면 너무 멀리 사시기도 하고 뭐가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계속 안 됐거든요. 근데 최초로 이제 남성 작가님이 오셔가지고 영광이고 너무 좋습니다. 심지어 첫 남자 작가님이신데 베스트셀러 작가님이세요. 이게 최초를 2개의 타이틀을 달으셨네요.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소임찬 작가님 본격적으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만준 실교의 저자 손임찬 그리고 오가타 마리토 작가입니다. 저는 이제 전업 작가로 이제 활동하고 있고요. 이제 주로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열심히 컨텐츠 제작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엄청 좋죠. 인스타그램. 제가 사전 인터뷰를 했을 때 제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시선들 내가 많이 받았어요. 왜? 작가님은 평소 때 이제 자연스럽게 느끼시니까 그걸 못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인터뷰를 하잖아요. 주위에 있던 그 테이블에 있던 여성분들 눈에 힐끗힐끗하면서 쳐다보시더라고요. 아, 진짜? 네. 나는 평생 느껴보지 못했어. 그 시선을. 아니 이제 작가님도 잘 모르실 거예요. 맨날 받으니까 자연스러운 거지 그게. 나는 근데 되게 어색했어요. 이게 쳐다보더라고요 많이. 어떠셨어요? 같이 옆에서 느껴보니까. 이게 이런 거구나는 이게 그때 이제 느꼈어요. 이런 게 셀럽의 삶이구나. 이게 셀럽의 삶이다. 근데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뭐 목소리뿐만 아니라 외모도 준수하시고. 그럼요. 네. 심지어 내 인스타그램 셀럽이잖아. 그럼요. 지금 어마어마하신 분이십니다. 네. 어떠세요? 연예인이 등장하셨어요. 네. 갑자기 이렇게 띄워주셔가지고 네 몰랐는데 네. 제가 올린 컨텐츠들이 또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하죠. 또 네. 저는 팔로워 수에 K 붙으신 분을 실물로 영접하긴 처음이에요. 저도 그래요. 진짜요? 네. 네. 그러면 이 말은 우리 손임찬 작가님 팬분들도 아마 지금 이 방송 들으시거나 일부러 찾아와서 아니면 유튜브를 보실 거란 말이죠. 네. 그분들께 한번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실제로 사진이나 이런 거 공개한 적 있으세요? 그게 또 에피소드가 또 하나 있는데요. 네네네. 제가 예전 한 몇 달 전에 한번 제가 제 피드에 제 셀카를 올린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한번 올리니까 한 30분 만에 언팔을 100분에게 당했어요. 어떻게? 이건 뭔가요? 왜? 그게 이제 정확한 원인은 모르는데 뭐 외모가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는데요. 그게 또 작가들에게는 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독자분들께서 원하시는 뭔가 이미지. 네, 그래서 아마 글 읽는데 뭔가 제 얼굴이 깼다거나 뭐 그런 원인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약간 상상의 영역.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거 아세요? 우리 뮤한성님 행복을 짚는 노인 저자시잖아요. 네. 노인이에요. 노인인 줄 아시는 분들이 꽤 꽤 있어요. 많아요. 노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제 책을 구독자 수가 50대, 60대 여성분들이 많으세요. 노인을 아실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60대 여성분. 네, 많이 오히려 찾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게 다 나름의 마케팅이라니까요. 그럼요. 네. 그래서 우리 손임찬 작가님 사실 저도 책으로 먼저 읽고 뵙는 건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한때는 나쁜 남자였었던 것 같다. 되게 그 책의 내용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좀 자신이 있으신가? 약간 속으로 생각하기를. 사실 그런 네. 나쁜 이미지가 물론 제가 그때는 많이 서툴고 또 어리고 또 뭔가 제 감정 기복이 왔다 갔다 했다 보니까 사실 의도치 않게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게 좀 많이 상처를 줬던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심오한 의미가 있으나 저도 이제 독자의 이제 입장으로 얘기 드렸을 때 그 부분을 읽고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 작가는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 저희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은 베스트셀러 작가 손임찬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책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네네네. 일단 가져오셨죠? 네. 네. 일단 페이지가 굉장히 핑크핑크하고요. 딱 봐도 뭔가 안정감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잔잔한 이미지. 제가 그래서 이상공작소 공식 그 인스타그램에다가 제가 또 영상을 또 만들었죠. 네. 그래서 노래를 한 30개 넣어봤어요. 네. 그러다 이제 그 전람회 기억의 습작을 넣었는데 또 마음에 들어 하시니까 너무 영광스럽고 되게 또 일할 맛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네. 어땠어요? 보시고? 그 영상 네, 말씀하시는 영상 건가요? 솔직하게. 제가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네. 솔직하게. 그 계속 미현성 작가님이 약간 뭔가 아재적인 느낌으로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간 그 영상 보고 약간
말을 일단 못 20대 잊으시대요. 네. 말을 못 잊고 계세요. 말은 못. 네, 아까 좀 나이가 있으신가? 그러면 나 있죠. 영상 네, 맞아요. 자체는 네, 괜찮은데 네, 뭔가 노래 선곡이 좀 예상치 못한 거여가지고 네. 근데 기억의 습작 나도 내 또래긴 한데. 그 건축학개로 나왔던 그럼요. 네, 수지가 그러니까. 예쁜 수지가 이렇게 CD 플레이어도 이렇게 그러니까 제주도 살면서 네. 그래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막 그 정도 아재인가요? 아니요 실제로 봤을 때는 좀 동안이 좋아져 놀랐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네, 또 제가 네. 베스트셀러 작가님을 통해서 동안임을 한번 감사합니다. 네. 입증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편안한 페이지를 자랑합니다. 저는 사실 그 페이지도 그렇고 표지도 그렇고 안에 그 있는 사파들도 굉장히 마음 편해지는 네네. 그림이었고요. 제목을 하지 않을 수 없죠.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 사실은 저는 베스트셀러는 제목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일단 집어야 되잖아. 네. 그렇죠. 보이는 이미지가 중요하죠. 첫인상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그럼 일단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어떤 책인지 어떤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 건지 책에 대한 간략한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 제목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내용 구성 자체는 일단 4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인간관계, 그리고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 그 세 번째는 어떤 사랑에 관해서, 그리고 마지막은 또 인생에 관한 어떤 뭐 처세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4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뭐 짤막짤막하게 이제 또 제 이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독자분들의 관점에서 약간 그런 그런 사연에 해당되는 사람 입장에서 뭔가 쓴 이야기들이라 네. 또 많이 제목뿐만 아니라 내용으로도 많이 공감과 위로를 받았다고 또 말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사연 이런 걸로 하다 보면 네네. 사실상 혼자서 내 얘기를 쓰는 게 아닌 이상 네네. 소스를 얻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모아서 이렇게 발간하게 되신 거예요? 소스들이나 어떤 들어가는 내용 하나하나 같은 것들은? 네, 그게 이제 제가 인스타그램 이제 SNS 운영하다 보니까 그 DM이라고 해서 다이렉트 메시지가 있거든요. 저 그건 알아요. 네, DM. 거기서 이거 뭘 아신다는 거죠? 네. DM이라는 용어. 아신다. 영어를 알아요. 영어를 네네네. 아신다고요. 네. 음. 그래서 거기서 많이 사연을 또 보내주세요. 고민 상담을. 네, 제가 고민 상담 받지 않는다고 해도 또 보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분에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작가님의 그 말 한마디가 절실했던 분이실 수 있고. 네, 그렇죠. 맞아요. 네네네. 그러시다고 또 직접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저도 같이 생각을 하면서 또 내린 결론들이나 그런 게 또 책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느 날 난데없이 고민 상담을 사람들이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면은 그 시작은 그게 이제 제가 그 인스타그램에서 뭔가 사람들 또 주목받기 시작한 시점부터 뭔가 연락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네. 이 전업 작가라고도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럼 언제부터 이 전업 작가를 시작하신 건지. 근데 사실 이제 또 작가 지망생 분들이나 또 작가분들이 이제 시청해 주시는 걸로 아는데 네. 전업 작가 그 김여하 작가님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작가들은 매년 IMF라고. 예. 네. 그 얘기 저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전업 작가를 꿈꾸긴 하지만 이게 좀 많이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일도 하면서 되게 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전업 작가 본격적으로 한지는 이제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네, 진짜 한 6개월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약간 살짝 약간 어, 좀 질문 들어가도 되나요? 그럴 수 네. 있어요. 예민한 질문? 근데 궁금해요. 그러면은 그 이제 정말 전업으로 하시게 된 계기는 이제 어느 정도 수입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 않- 미연성님 네. 이상 공작소가 잘 돼서 네. 돈 많이 벌면 본업 하실 거예요? 이거 얘기 잘해야 되죠. 네. 이거 TV 나가는 거고. 이거 제가 잘하겠네. 본업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그때 가서 고민해야죠. 이제 확실하게. 고민은 일단 해보겠다. 고민하고 음. 이제 해봐야죠. 이걸 해봐야지. 이거 위치를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죠. 그렇죠. 내가 이제 이 길을 가야 또 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 같아요. 금전적인 건 당연히 이제 그게 맞지만 거기에 대한 뭔가 시스템과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 뭔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커진다면 네. 당연히 그때는 제가 고민을 하고 그때는 그만둬야겠죠. 아하. 네. 저는 극히 현실적인 사람인지라 정말 이게 돼야만이 내가 뭔가 전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진짜 그게 됐기 때문에 6개월 전부터 이제 가능하시게 된 겁니까?
네, 그렇죠. 네. 감이 왔네요. 네, 여기까지 끝. 축하드립니다. 이 정도에서 이제 금액은 뭐 축하드립니다. 네네. 네. 참고로 축하드립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시고 정확하게 뭐 얼마 정도 버는지 사실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따가 네. 불현듯이 불쑥 한번 찔러보도록 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제목은 어떻게 지으신 거예요? 사실 이게 제목 제가 원래 좀 기존에 선정해 놓은 제목이 있었거든요. 맨 처음에는. 네. 네. 그게 이제 말씀드려도 괜찮나요? 그럼요. 네네네. 네네네. 제가 맨 처음에 정한 제목은 이제 처음 공개하는 것 같은데 네.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내게라는 제목이었어요. 아무도 하지 못하는 못하는 이야기를 이야기를 내게. 내게. 네. 그 약간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DM 메시지든지 이런 걸 주는 형태, 고민 상담 이런 부분이 들어간 건 문장인가요, 이게? 약간 그런 의도도 있고 약간 네. 사실 이게 뭔가 미안성 작가님 어떠실지 모르지만 작가들은 뭔가 자기 책 제목에 대해서 뭔가 좀 거창하게 어떻게 보면 뭔가 자기만의 의미부여를 해가지고 지으려는 게 있습니다. 네.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그래서 무슨 한 번도 의미가 막 있어? 내가 내 책을 폐지 줍는 할아버지를 했다가 진짜 욕 엄청 먹었어요. 진짜 출판사에서 엄청 먹었거든요. 자, 네, 난리가 났어요, 솔직히. 원작 뭐라고요? 폐지 줍는 할아버지예요. 결국 출간은 행복을 줍는 노인이 됐죠. 자, 원작 우리 원래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내게. 이게. 자, 출간된 것은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 역시 느낌 오시죠? 후자가 여러분, 다. 요런 거예요. 네. 그리고 작가 지망생들 혹은 작가님들 제목 지으실 때 방금 약간 느낌적인 느낌을 얻으셨을 거예요. 요런 느낌적인 거. 느낌. 기획이 네. 정말 중요하죠. 네. 네. 사실 저는 기존 제목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네. 어떠한 이유로 네. 체인지가 그래서 제가 약간 출판사 이제 편집자님이랑 같이 작업을 하면서 이제 원고 보내드리면서 같이 책 제목 그 후보들을 보내드렸었거든요. 사실 저도 원래는 예전에 직장에 다녔을 때 책 쓰기 아카데미에서 근무를 했던지라 예. 네네네. 했던지라 뭔가 기획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 것도 전반적인 시스템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출판사 관계자분에게 책 제목 후보를 30-40개 정도 뽑아가지고 보내드렸거든요. 예. 저는 그때 저도 그렇게 보냈거든요. 네. 다 까였어요. 저는 싹 까였어요. 아, 솔직히 미완성님 좀 까이만 했어. 좀 이상했어. 나 인정해요. 뭐 여백의 미만. 막 되도 않는 거 보내가지고 엄청 먹었어요, 진짜. 네네. 여백의 미완. 뭐 이상했어요. 죽고 싶으면 떡볶이를 먹고 싶어. 또 트렌드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피곤할 때는 바카스 1.5리터가 있었으면 뭐랬다가 바카스가 여기서 왜 나와요? 요건 욕대로 먹고 내가 그런 적이 있었죠. 네네. 바카스 1.5리터가 있었으면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네. 그래요. 네. 이렇게 우리 베스트셀러 작가 손임찬 작가님도 중간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 이러한 제목이 나오게 됐다. 그래서 사실은 서점에 이런 분들도 많죠. 퇴근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나 진짜 이제 좀 쉬고 싶고 일도 하기 싫은데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집계됩니다. 네. 그리고 내용을 살펴보게 되겠죠. 네. 일단 뭐 같이 디자인 하신 분에 대해서도 네, 좀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신다면 어떤 네네. 분과 같이 작업하신 거예요? 네, 그 이다영 작가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미국에 거주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책 때문에 이다영 작가님 알게 된 게 아니라 원래 예전에 다이어리를 작업을 했던 게 있거든요. 약간 그 서울권에 재학 중인 이제 대학생 분들이랑 이제 분들이 운영하는 동아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같이 이제 그 셀럽 작가들하고 이제 뭐 다이어리 제작하는 걸 콜라보하는 걸 이제 막 찾고 다녔는데 그게 저로 이제 선택이 된 거죠. 네, 그래서 다이어리 제작을 하는데 이제 글뿐만 아니라 일러스트 작가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찾다가 또 이다영 작가님과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작업을 하는데 글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글이 한 짧은 글이 한 75개 그리고 긴 글이 한 15편 그리고 다이어리 그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거의 15편이면 거의 이걸로 단행본 작업을 해도 네. 사실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의 분량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다영 작가님한테 좀 딜을 한 거죠. 제안을 드린 거죠. 네. 이게 이제 다이어리로 끝날 게 아니라 이제 출간까지 될 수 있게 한번 제가 추진을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해서 또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럼 또 여기서 궁금한 네. 전 늘 돈이 궁금 머니 해도 머니죠. 머니. 네. 어쨌든 네네. 그래요. 네. 그럼 궁금한 게 네. 그
일러스트 하신 분하고 직접 글 쓰신 작가님하고 네. 퍼센테이지는 비슷하게 떨어지나요? 아니요. 되게 현저히 어떻게 보면 일러스트 작가분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약간 진짜 분량의 차이일까요? 네, 아마 그런 것도 그렇죠. 있고 네, 또 아마 출판사마다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곳은 몇 %로 작가처럼 이제 인세를 측정해가지고 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애초에 처음부터 일정 금액을 한 번에 딱 드린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네. 이거 일러스트가 좋다고 해서 이 책을 예. 소장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서 네, 그림이 너무 편안했어요. 그리고 맞아요. 딱 내용을 보다가 집중할 타이밍에 그림이 진짜 와닿는 거야. 잘 맞죠. 네. 컨셉이 잘 맞아요. 일러스트랑 이 글과의 그 색채가 잘 맞아서 좋았어요. 저도. 네. 그래서 우리 작가님도 다음에 뵐 수 있으면 좋겠다. 예. 같이 한번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 쉬고 싶다. 말하고 너무 육성으로 진심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네. 너무 힘들고 이런 진심을 끌어오르게 하는 오늘의 네. 125페이지 작가 인터뷰 손임찬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한 영상 미디어 센터는 마을 방송을 위한 공간입니다. 누구나 미디어를 제작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직접 방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즐거운 미디어 세상, 마을 방송의 모든 것, 주한 영상 미디어 센터에서 만나보세요. 어떻게 오늘 좀 이만 하실래요? 뭐 어떡걸요? 방송. 이만 좀 쉬라고요? 네, 쉬실래요? 뭐 쉴 수 있으면 쉬겠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럼 작가님이랑 둘이 하겠습니다. 뭐 오랜만에 오신 남자 작가님이시니까 제가 그러면 뭐 빠져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강하게 나가야 돼요. 그동안 여자 작가님들만 계속 모시길래 정말 속내가 무엇일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이거 정말 오해를 풀고 와야 돼. 정말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알아요. 네네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이제 성비가 조금은 그래도 이제 맞는구나. 예. 네. 왜냐하면 계속 그 이제 저희는 팟캐스트 목소리로 들으니까 여자 작가분이 계속 있으시다가 이제 가끔씩 또 남자 작가님 있으면 목소리에 이제 성비 균형이 조금 맞잖아요. 네. 근데 워낙 또 미완성님의 그게 자리가 커서 뭐 이렇게 네. 또 띄워주시는 거는 더 열심히 뛰라는 또 말씀을 알고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네. 125페이지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작가 인터뷰. 오늘은 소임찬 작가님 팬분들도 많이 오셨을 것 같고, 그리고 인스타그램 통한 이제 궁금하다. 또 책 베스트셀러 작가님 궁금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네.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작품 내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정말 많은 페이지 안에서도 작가님 스스로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끼는 페이지가 이 부분이다라는 건 또 저희 방송에서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사전 인터뷰 때도 이제 요청을 드렸고 고심하실 시간을 충분히 좀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진행하는 자체가 조금 이른감을 받아서 저희가 또 피드백도 해야 되지만 네. 이번 같은 경우는 또 작가님이 워낙 이 책 자체 제가 봐도 독자인 제가 봐도 정말 한 챕터 한 챕터가 다 소중하고 정말 와닿는 분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고르시는데 시간을 좀 드리는 게 맞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서 이제 이렇게 선정이 됐죠. 네, 그래서 세 가지 이야기 가져오셨거든요. 첫 번째로 좋아하시는 혹은 추천하시는 에피소드는 뭘까요? 네, 첫 번째로 제가 선정한 거는 이제 감정 기복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파트의 글입니다. 기억나. 혹시 그 효리 언니랑? 네, 맞습니다. 나도 그거 보고 너무 공감해가지고. 저도 네네네. 맞아요. 자, 네.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볼까요? 네네. 네, 감정 기복을 줄이는 방법. 작가님은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세요?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나 같은 경우 어릴 때는 비교적 감정을 표현하는 데 솔직한 편이었다. 웃고 싶으면 마음대로 웃고 울고 싶을 때는 실컷 울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때와 장소에 따라 웃음과 울음을 참으려고 했는데 아마 사람들로부터 마음을 따랐던 시점에서부터인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남들 몰래 재밌는 영상을 보면서 웃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공감 가는 노래나 슬픈 영상을 보면서 눈물 흘리며 감정을 풀었다. 붓받쳐 오르는 감정을 꾹 누르고 있다가는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서 나는 수동적인 노래 듣기, 영화 보기로 감정을 푸는 것보다
주도적으로 나를 표현하는 예술이나 글을 통해서 감정을 자연스레 풀어나갔다. 또 사람으로부터 생긴 상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채워줬고 그들 앞에서만큼은 늘 솔직해지려고 노력했다. JTBC 예능 프로그램 효린의 민박에서 아이유와 이효리의 대화 내용이 기억난다. 이효리는 아이유에게 내게 네가 집착하는 것이 뭐야? 라고 물어봤다. 그 물음에 아이유는 고민하다가 저는 평정심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고 이어서 말했다. 제가 들떴다는 느낌이 스스로 들면 기분이 안 좋아요. 통제력을 잃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녀는 감정을 절제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다. 반면에 이효리는 나는 감정 기복이 심하고 덜 웃고 덜 슬프고 싶은데 그게 어렵다 라고 말했다. 이어서 아이유에게 건네는 말. 그럼 우리는 서로 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성향이 비슷하면 안정적일지 몰라도 큰 시너지 효과는 일어나지 않는다. 고로 반대 성향을 가진 사람끼리 있어야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다. 감정도 마찬가지로 나 혼자 다스리기 어렵다면 마음을 가라앉혀주는 사람을 곁에 두면 어떨지. 감정 기복을 줄이는 방법 중에서 에피소드 전해드렸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나는 좀 약간 평정심 쪽이다. 우리 셋 중에서 나는 평정심 쪽이다 하시는 분.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 약간 손희정 아이유 작가님. 쪽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아, 저는 뭐 보시면 알겠지만 감정 기복의 끝을 달린다. 에이 그렇지 네. 않아요. 롤러코스터. 오히려 저는 업만 돼 있죠. 다운이 없어. 업이야 다. 감정 기복 없는 거죠. 자, 그렇죠. 정리가 됐습니다. 여기 엄만 되시는 네. 우리 미완성 작가님, 업다운이 너무 심한 안디, 그리고 중간 평정심을 찾고 계시는 수임찬 작가님. 그럼 우리 셋이 잘 맞는 거네. 네, 자리 배치가 네. 적절하네요. 밸런스가 딱 맞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딱 제로에서. 아 이게 또 이런 자리 배치 그 신의 한 수네요. 그러니까 작가님이 쓰신 대로 하면은 저희 세 명이 딱 만나야 시너지가 나오는 거네요. 네,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재밌구나 이 편이. 그렇게 또 자화자찬을 저희가 또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사실 그래요. 진짜로 요게 진행자 해보시니까 좀 알 거잖아요. 정말로 얌전한 둘이 하면은 재미가 없고 또 너무 이렇게 뜨는 사람끼리만 하면은 산으로 가요. 많이 가죠. 네. 네.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건 저희가 잘 맞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에피소드를 가장 또 추천하거나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또 아무래도 이게 여기서도 언급이 됐는데 제 책을 약간 보신 독자분 중에 한 가지 기억나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게 그 독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작가님 혹시 약간 뭐 왕따셨어요? 네네네네. 왜냐하면 이 책에 워낙에 어떤 관계 어떤 회의감 느끼는 글들 그런 글들이 워낙에 많고 또 그런 입장에서 쓴 글이 많다 보니까 그런 질문이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저는 약간 목소리 톤이 이렇고 좀 되게 조용해 보이지만 이제 뭐 학창 시절에 뭐 학생 회장도 출마를 해보고 약간 부반장 반장 그런 것도 해보고 그래가지고 되게 어울리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뭔가 이제 상처가 있으니까 이제 뭔가 거리를 두게 되고 또 그랬던 거죠. 네, 그치만 또 요즘에 제가 그 차기작을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거기서는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핵심 중에 하나가 결국 관계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또 자존감이 낮아질 수도 있는 건데 또 그 낮아진 자존감을 또 관계를 회복하면서 또 같이 끌어올려야 또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제 생각을 또 정리를 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네네. 네, 확실히 또 관계를 단절하고 또 혼자 있는 거는 정답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요새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차기작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면 바로 사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이런 또 소중한 또 작가님과의 또 만남과 그렇죠. 통해서 차기작을 볼 수 있다면 너무 좋죠. 네. 근데 아까 그 질문하신 분 저는 살짝 공감이 되기는 해요. 저도 읽으면서 내심 드는 궁금함이 특히 관계 편에서 인간관계 편에서 많이 드러났는데 약간 주어를 나로 하셔가지고 나는 좀 거리를 두는 편이다 인간관계에서 이런 네네. 내용 이제 나오잖아요. 네네. 저도 꼭 만나면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진짜 실제로 사람 만나면은 조금 거리를 두고 이렇게 만나시는 편이신지 그리고 그게 생각만큼 잘 되시는지가 궁금했어요. 왜냐면 저는 잘 안 돼서 또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이게 좀 구분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예를 들어서 일적으로 만나게 되면 사실 이거는 당연히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일적으로 만났다가도 친해진 어떤 뭐 계기가 있으면 또 뭔가 또 그런 거리감 없이 다가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저는 약간 그래서 좀 모임 같은 것도 많이 나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모임 같은 데 나가가지고 거기서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또 거기서 또 생각보다 저는 이제 친한 친구 같은 것도 이제 그런 모임에서 만나게 된 케이스도 있어가지고 맞아. 네, 꼭 네. 내용에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꼭 학창 시절 친구만이 뭔가 이제 평생 친구, 약간 친한 친구로 또 극한 뭐 한정 지을 필요는 없고 그럼요. 그건 대찬성입니다. 저랑 안디님 평생 가셔야죠. 일적으로.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일적으로. 아시겠죠? 네. 뭐 캐피디님 웃고 계시네요. 네. 저희는 평생 가야죠. 네. 아 저희는요 지금 마이너스 178만 원으로 묶여 있는 사이기 때문에 네네네.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못 되죠. 네네. 네. 이 뭐 저희 뭐 채무 관계가 아니라 네. 이제 이상 공작소 발전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는 사비로 네. 정말 이렇게 작가님들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정말 성심성의껏 태피디 미완성 저의 사비와 그리고 저희 노력을 들여서 만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언젠가 이거 할 때까지 다 클 때까지 같이 하셔야죠. 당연히. 끝까지 해야죠. 네. 저는 또 성격이 고민을 많이 하지만 뭔가 이건 내 길이다 싶으면 그냥 가요. 그 주위에서 누가 뭐라 하든 저는 끝장 보는 스타일이라서 지금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여기 안디님께서 잘 아실 것 같아요. 그 그래요. 부분에 있어서. 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소임찬 작가님의 에피소드를 듣고 또 이런 얘기까지 가능해지네요. 저희의 관계까지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네. 자, 두 번째도 좋아하시는 작품 이번엔 이유를 먼저 듣고 갈까요? 두 번째 작품 네. 네. 두 번째 작품 제목 같은 경우는 누가 뭐라 해도 당신이 소중한 것에는 변함없다라는 제목인데요. 네. 이게 다른 파트들과는 달리 이제 뭔가 약간 우아한 느낌으로 약간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좀 전개되는 게 있는데 사실 뭐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말하고 싶은 어떤 핵심 내용 또 결론이 제목에 이미 나온 것 같아요. 네. 그 제목에 이미 나와가지고 이건 제가 주절주절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글을 네. 읽으면서 좋아요. 그 메시지를 또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소임찬 작가님이 추천한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한번 독자분들께서 직접 네. 또 이렇게 또 구매하게 또 만드시네 또 이런 이런 거 필요합니다. 네. 되게- 좋아요. 노리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은근히 노리게 되네요. 필요하죠. 이런 네, 자, 활동에 그럼 있어서. 정확하게 네, 좋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당신이 소중한 것에는 변함없다. 몇 네. 페이지예요? 네, 84페이지. 84페이지니까 여러분 꼭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소중하니까요. 자, 세 번째 작품. 세 번째 작품은 어떤 작품 또 추천해 주시고 싶으세요? 그 넘어져도 괜찮다 결국에는 잘 될 테니라는 이제 제목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뭔가 지금의 저한테도 뭔가 저의 어떤 기본적인 마음가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사실 제가 지금 뭐 베스트셀러 작가 편으로 또 출연을 하게 됐고 또 뭐 어떻게 보면 그냥 겉보기에는 이제 뭐 책 잘 돼가지고 그렇게 전업 작가 뭐 이렇게 편하게 하고 있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또 저는 그렇게 만들기까지의 정말 과정들이 진짜 좀 많이 힘들게 오긴 했거든요. 맞아요. 네, 그 진짜 과정이 힘들게 왔어요. 맞아요. 그 과정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네. 그냥 벼락 스타는 없어요. 베스트셀러 작가분들이 한 번에 뭔가 책을 한꺼번에 갑자기 내가지고 되는 부분 없어요. 이렇게 오기까지 과정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손임찬 작가님도 그렇게 또 과정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베스트셀러 작가님들에게 존경심을 좀 표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 과정 인고의 그 과정이 있거든요. 이 책을 네. 얼마나 내기까지 그 수많은 교정 교육 작업과 감정 어떤 글자를 써야 될지 단어 선정 이런 거 하나하나 그리고 뭐 어떻게 주어와 목적 이런 거를 조금씩 그 형태를 바꿨을 때 느낌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과정을 알기 때문에도 참 존경스럽고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 나오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책만 나오면 되나요?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출판사에서도 저자가 마케팅을 또 해주길 바라고 있어요. 네. 저자의 인지도로 많이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옛날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옛날에는 이제 책을 깔아놓기만 해도 뭐 1세 그 2,000부 네네. 그런 거 다 나간다고 얘기했는데 네.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1세도 나가지 나가지 못하죠. 네, 그런 네. 이야기들 많이 들어가지고 워낙 많죠 그런 네, 부분들이. 네. 네.
그렇게 해서 여러모로 정말 뼈를 깎는. 네. 근데 솔직히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베스트셀러 작가? 그래? 그리고 보니까 생각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어리네. 약간 인식에. 그래서 되게 어떻게 됐을까라고 보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손임찬 작가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는지 그 인고의 시간을 잘 아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몇 세 나갔어요? 지금 네. 글쎄 제가 출판사 쪽이 아니다 보니까 그 책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아마 10세는 일단 넘게는 나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1세 할 때가 몇 권 정도예요? 그건 진짜 그 다르죠. 네, 출판사마다 책장은 찍는 것만 다른데. 다르죠. 네. 출판사마다. 와, 어마어마한데요. 그럼요. 제가 또 어깨 좀 핍니까? 네. 네, 이런 분과 함께 이렇게 네네. 섭외 요청을 드려가지고 자 이렇게 어깨 한번 핍니다. 아, 네. 또 유한성님도 1세 다 나가서 난 너 어깨 피는 줄 알았지. 아휴, 박사 이렇게 그거랑은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다니요. 아니죠, 작가님 이렇게 다 하시는 그럼요. 거죠. 맞아요. 요런 네, 그렇죠. 네. 네, 인고의 과정을 다 겪었다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한번 네. 이제 오해하실까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그 부분에서 뭐 의미가 없다는 부분이 네. 그 뭐 제 책을 소중하게 구매를 하신 분들에게 대한 의미가 없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 겸손해. 네.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제가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없다는 걸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한 것만 사셔도 정말 감사드려요. 한 것만 나가도 좀 감사드릴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항상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올라온 자리, 나 자신한테도 하는 말이다. 넘어져도 괜찮다. 네. 그렇다는 거죠. 그럼 이 페이지 살짝만 한번. 네네네. 네. 그러면은 손임찬 작가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그 이걸 낭독한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네. 넘어져도 괜찮다. 결국에는 잘 될 테니. 정신없이 뛰다 보면 누구나 넘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니 지나친 근심은 넣어두기 바란다. 그것으로 인해 인생의 승부는 결정되지 않으니까. 100m 달리기와 달리 인생의 승부는 마라톤과 같아서 여기서 끝났다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은가. 실패를 마치 예상한 것처럼 받아들이면 원치 않은 결과가 나와도 조금은 담담해질 수 있다. 실패해도 된다. 그 실패를 통해 성공의 값어치는 비약적으로 상승할 테니까. 만약에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으면 넘어진 자리에서 슬픔의 눈물을 모두 쏟아내고 가도 된다. 단 한 가지만 약속하자. 훗날에 지금 흘리는 눈물을 절대 우습게 보지 않겠다고 말이다. 지나간 과거의 일에 대해 가볍게 꺼내는 내가 안타까울 때가 있다. 그 당시에 나한테는 절대 가벼운 일들이 아니었으니까. 로 마무리됩니다. 약간 손임찬 작가님의 제가 책을 읽으면서 글을 또 들으면서 네. 느끼는 생각은 이 세상 어느 누구의 다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점이 모두의 마음을 두드리지 네. 않았나. 그러니까 네. 이게 다 나의 이야기, 너의 이야기, 우리 모두가 다 한 번씩 느끼고 생각하고 겪었던 내용.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이 감정을 글자로 표현했잖아요. 이걸 그렇게 글자로 표현하는까지의 그게 과정이 되게 저는 그 부분에서 많이 와닿지 않을까 싶어요. 누구나 생각하는 감정이에요, 이거는. 근데 감정들은 다 그때 이걸 글자로 표현해서 이거 활자로 나타낸다는 거, 네. 결과물로 나타낸다는 거, 기록으로 나타낸다는 거, 이게 진짜 어렵고 힘든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해내셨다는 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좀 스스로 위로가 되시나요? 네, 저도 진짜 이게 소리 내서 읽어보는 것도 진짜 느낌 완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약간 지나온 어떤 과거의 모습들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네. 지면서 자, 네, 생각이 났네요. 네. 단편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예를 어떤 어려움도 한 가지를 꼽기가 네. 책을 내시면서 좀 그런 네. 과정이 있다면 궁금해요. 그냥 하나 정도만. 네. 책을 쓰면서 약간 쓰는 과정을 또 이야기를 하자면 이 책을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쓴 글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오후 10시부터 이제 아침 8시까지 그렇게 알바를 했었는데 다행히 편의점에 손님이 많이 없어가지고 네. 네. 그 손님 없는 시간에 글을 쓴 거죠. 글을 쓰고 또 이제 고민 상담 같은 게 계속 오니까 그것도 제 일과에 넣어가지고 이제 고민 상담해드리는 일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약간 좀 많이 생각이 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책하고 에피소드를 생각을 하면. 근데 이게 약간 제가 작업을 하다가 좀 약간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걸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네네. 그게 약간 제 친한 친구 몇 명이 있는데 남자인 친구도 있는데 막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약간 잘 사는 친구들. 네네네네. 뭐 나는 이제 하루에 10시간씩 그렇게 바코드 찍어가면서 글 쓰고 겨우 그렇게 해야 뭐 한 달에 그 정도 버는데 그 친구들은 이미 뭔가 약간 이미 가진 것들이 많고 그런 배경들이 있는 거를 뭔가 또 그 친구들은 또 저한테 미안해 그런 얘기를 또 안 하고 싶어 하죠. 또 약간 괜히 뭔가 얘가 또 그런 마음 들으면 좀 그러니까 서로 네네. 배려하고 했는데도 그게 어쩔 수 없이 티가 날 때 뭔가 나는 뭐 좀 그렇다. 약간 좀 그렇다. 좀 더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도 한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고민하기도 하고 어떤 네. 때는 또 친구들이 뭐 부럽기도 한 순간도 있었고 근데 진짜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다 이렇게 이런 글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 어느 누구나 겪었던 감정, 이야기 저도 똑같이 느꼈었고 저도 느꼈죠. 이현성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대동단결이 되네요. 책으로. 아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혹시나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내가 지금 혹시 넘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하고 계시다면 소임찬 작가님이 얘기하시네요. 어떻다고요? 넘어져도 괜찮다. 결국에는 잘 될 테니. 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숙연해지셨어요. 뭐가 감정적으로 이게 참 편안해지면서 좋네요. 어떻게 우리 지금 네. 형님이 너무 숙연해졌으니까 제 이런 이미지 아닌데 말이죠. 네. 수임찬 작가님이 미완성님 보고 보자마자 아재 같다고 느끼셨다고. 뭐 저한테는 그게 칭찬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아이덴티티죠. 예. 네. 위안성님께 요 말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그 방금 얘기요. 네, 너무 좀 숙연해지셔서. 네. 아, 이제 좀 웃어도 됩니다. 뭐 이렇게 모든 건 잘 될 터이니 뭐 이런 겁니까? 네네네네. 아까 계속 업되어 있으시다고 했는데 네. 제가 다운 시켜버려가지고 딱 좋은 밸런스예요. 제가 어저께 업이 돼서 너무 힘들어. 이게 힘든 게 아니라 계속 업이 되니까 사람이 힘들더라고.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그랬는데 이게 조금 내려가면서 이제 좀 이제 평소와 같은 노멀 상태로 이제 돌아왔어요. 이게 딱 그 중화구나. 내가 딱 이거 아이유와 좋아요. 이효리. 딱 좋아. 아이유와 이효리의 딱 좋아요. 만남. 마음이 너무 편해지고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완성님이 추천하는 네. 네. 저도 우리 책 손재 한번 작가님의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페이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황과 맞는 걸로 제가 소개를 해드린 거 약간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진짜요? 네. 네. 페이지로 따지면 이제 206페이지인데요. 네. 어. 이걸 위해서 지금 꽁트를 마련하신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생방이에요. 뭐 이렇게 네네네. 하고 있어요. 녹음 녹화하고 있는데, 네. 네. 네네. 너 좀 예민한 것 같아라는 친구에 대해 딱이죠. 이제 좀 읽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네. 예민하다고 하면 딱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다. 좋게 넘어가지 않는 사람, 불편함이 많은 사람 등 예민함에 대한 편견이다. 잠을 자다가도 문이 열리는 소리에 깰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에 유난 떠는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다. 맞다. 예민한 사람은 이렇게 피곤하게 산다. 근데 먼저는 예민하다는 말에 정확한 의미부터 알아가는 게 좋겠다. 예민하다. 무엇인가를 느끼는 능력이나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빠르고 뛰어나다. 영어 사전에는 작은 변화, 신호나 영향 등을 빠르게 감지하거나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고 나와 있다. 또 감정에 빠르게 몰입하고 섬세하다고도 말할 수 있다. 넌 왜 이렇게 작은 일에 신경 써? 라는 지적 또한 받아봤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지적하는 사람들의 말을 가만히 보면 적당히 넘어가면 되지 왜 이렇게 깐깐하게 굴어? 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예민한 사람들이다. 나 또한 글을 쓰는 데 있어서는 예민하다. 어떠한 글을 쓰면 좋을지 항상 고민이 많다. 경험이 있으면 이를 느껴보고 분석하고 판단해서 보이지 않는 생각들을 눈에 보이게 텍스트로 정리한다. 나는 예민하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지만 글을 쓰기 위해 예민함을 활용하다 보니 작가가 되었다. 독서 모임을 하면 한 권의 책을 읽고 그저 저었다라고 자기 소감을 마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한 권의 책을 읽는 게 목표라면 상관이 없으나 함께 영감을 공유하러 온 자리에 그렇게 준비하고 오는 것은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다른 문화 생활이나 오락을 할 때는 가볍게 하는 편이고 승부욕도 딱히 없는 편이다. 상대적으로 둔감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몇몇 친구와 같이 해보면 같은 편이 된 친구는 내게 답답함을 표출한다. 아마 그들도 승부욕에 예민한가 보다. 이럴 때 보면 예민함이란 상대적인 개념일지도 모른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감합니다. 공감합니다. 저도 뭐 글을 쓰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와닿는 글이었어요. 예, 저가 보면 이렇게 털털하고 뭐 아재스럽고 항상 얘기를 하지만 저 혼자 있을 때는 되게 예민한 편이에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저는 그 윤혜원 작가님의 드림이 편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신경 안정기를 좀 계속 먹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 번 더 이렇게 커밍아웃을 하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책이 가져주는 이 위로와 안정감은 가히 저한테 정말 큰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특히 이 206과 207페이지는 정말 저한테 공감해 드는 부분이 있었고 참 앞으로도 계속 이 페이지는 계속 반복해서 보는 순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무슨 하나의 서평을 듣는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어떠십니까, 작가님? 저는 이 파트를 이제 약간 꼽아주실 줄 예상을 또 못했어가지고 저도 오랜만에 이 글을 목소리를 뭔가 들어보니까 네네. 굉장히 새롭고 네. 네, 또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네, 서로에 대해서. 네. 이렇게 정말 개개인 다른 독자들이 작가님한테 서평 혹은 이런 너무 위로가 됐어요. 이런 말 들려주실 거잖아요. 되게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네. 내가 쓴 책에 대해서 이제 어떤 반응이 올 때 어떠세요? 그 반응을 이제 뭔가 직접 표현을 해주시잖아요, 독자분들이. 그러면 진짜 약간 처음에는 좀 그렇게 표현을 해주신 건데 그냥 감사하다라는 정도로 약간 이전 너무한 상태로 그냥 감사합니다, 약간 감사하다 이렇게 맞췄었는데 제 책이 이제 스페셜 에디션으로 출간되면서 뭔가 확 순위도 올라가고 또 많은 분들이 책을 읽어 주셨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제 책이 사랑받고 또 지금까지도 많이 봐주시니까 이거는 진짜 진심을 다해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그런 뭔가 감사함이 나오지 않으면 참 양심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뭔가 스스로 들더라고요. 약간 저는 감사함이 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네네네. 딱히 저를 사랑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뭔가 감사하다는 거지 약간 이런 뭔가 긍정적인 생각을 대해서 약간 좀 비관적인 게 있어가지고 좀 그랬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사랑해 주시니까 이거는 이제 내 노력의 문제겠다 싶더라고요. 네네. 네. 그럼 진짜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전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요. 이렇게 내용에 관한 오늘은 이만 쉴게요가 이런 책입니다. 정말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 혹은 정말 내 얘기 같은 공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소임찬 작가님과 함께 만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 내용 외에 더 재밌는 작가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들은 저희가 또 광고 듣고 와서 간단하게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손임찬 작가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 이름은 네, 오가타 마리토. 그럼 네. 둘 다 같이 쓰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헷갈리지 않게. 네. 네. 작가 인터뷰 125페이지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궁금해요. 또 아까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면서 나온 책이 사실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 라는 네네네. 작품이면 글을 본격적으로 쓰신 계기랄까요? 뭐 어떻게 하시게 된 거죠? 사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세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뭔가 왜 궁금하실까라는 생각을 또 한 적은 있는데 만약에 또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이 만약에 있다면 진짜 그걸 궁금하지 않을까 해서 저도 많이 생각을 해보고 그랬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10대 때는 진짜 책을 전혀 읽지 않았고요. 그리고 글도 진짜 거리가 멀었던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일본에서 살다가 한국에 와서는 진짜 적응하는 것도 바쁘고 해가지고 10대 때는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뭔가 이제 저도 이제 약간 학창 시절에 좀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학생이 아니어가지고 열심히 한 사람 어떻게 살죠? 공부 열심히 하고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요. 자, 공부- 각자의 상상의 영역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기준에는 약간 그랬던 거죠. 약간 네. 공부를 잘 안 하고 약간 게임만 하고 네. 그랬다가 뭔가 정신을 차린 또 계기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정신 차리면서 제가 집어든 게 책이었거든요. 그 집어든 게 뭐 소설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자기개발이었어요. 네. 그래서 19살, 20살 막 그렇게 되면서 뭔가 책을 집어들고 열심히 보기 시작했는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개발 뭐 책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 굉장히 뭔가 동기부여가 되고 또 내용들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보다 보니까 나 또한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이런 책을 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글이 아니라. 네네네. 네. 그러다가 마침 어떤 책에서는 이제는 작가가 뭐 전문가들이나 뭐 어떤 문해창작 막 그런 약간 작가들에게만 있는 문학 작가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누구나 책을 쓸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는. 그럼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독립출판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많이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저도 그런 구조를 보면서 뭔가 나도 이제 그때 당시 대학생이었으니까 나도 대학생이지만 책을 쓸 수 있겠구나라는 뭔가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책을 뭔가 만들기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손입전 작가님도 자기만의 확고한 메시지가 있고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것을 독자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명확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개발 관련된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나도 책을 한번 써봐야겠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고의 세월이든지 이런 걸 다 버텨내고 이렇게 책이 된 거죠. 네. 그럼 내가 정확하게 전하고 싶은 그때 당시 메시지는 딱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뭐였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뭔가 변화를 바랬었어요. 뭔가 인생이 바뀌는 거, 책을 읽고. 네.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거창하지 않았나. 너무 거창한데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뭐 그때는 잘 몰랐고 그랬으니까. 네. 근데 지금 와서는 뭔가 제 책이 그냥 진짜 잠깐의 쉼표? 네, 잠깐의 쉼표. 그냥 이제 내 책이 어떤 뭐 책에도 써놨지만 정답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영감. 어쨌든 결국에는 이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라든지 선택을 할 때 결정해야 되는 것도 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의견, 참고, 영감 정도로만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얘기 해주시니까 전 작가님 책을 우리 SNS 이모티콘처럼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책을 그러니까. 주시면 누군가가 내가 진짜 말하기 싫은데 말을 걸어 그러면 나 쉴 거야. 약간 그냥 여기에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 써있으니까 부장님이 지혜씨 누가 유한성님이 자꾸 카톡으로 대표님 요거 이모티콘 하나 만드시는 거 어때요? 요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장난 아닐 것 같은데요? 잘 나올 것 같아요. 아이디어 제가 드렸으니까 지분 좀 주셔야 됩니다. 네. 그 모델을 안디님이 뭐 좋죠. 이렇게 또 뭐 하나 되는 겁니까? 이렇게 녹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모델 이러다 안 팔리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또 생방송 중에 하게 될 줄은 그러게요. 자,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 솔직하게 이제는 대답할 수 있다. 내 책 나왔을 때 솔직히 베스트셀러 될 거라고 생각했다 안 했다. 근데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진짜 작가 지망생 분들이나 작가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망생 분들이나 어떤 일반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베스트셀러는 좀 예전에 비해서 뭔가 그 이름의 무게가 약간 좀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겸손 아니고요?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자기 책을 뭔가 스스로 사서 뭔가 그렇게 해서 뭔가 자기 책을 베스트셀러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는 분도 계시고, 네, 약간 이것도 약간 이런 얘기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뭐 네네네. 문제는 없습니다. 네, 왜 누구를 지칭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죠. 네, 네, 그런 맞습니다. 현상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그래서 그래도 약간 이게 뭔가 꾸준히 순위권에 있고 하면 또 실제 독자분들이 사서 해주신 거니까 네. 그런 건데 저는 사실 좀 제 책을 이제 베스트셀러가 반드시 될 거라는 좀 믿음을 가지고 작업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열심히 한 거고. 드림스 컴 트루예요. 자기가 하는 의지가 있으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런 거죠. 근데 사실 이 정도까지는 될 줄은 또 몰랐던 거죠. 네. 이 정도 인기까지는 예상을 못했다. 네네 맞아요. 그럼 어떠세요? 이렇게까지 지금 이런 인기와 사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까지 좋아해 주시고 알고 계시면 진짜 감사하지 않으면 참 양심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 감사하죠. 네. 너무. 그럼 궁금해요. 네. 우리 어디 가서나 볼 수 있는 책 10쇄까지 냈을 정도면 솔직히 나 진짜 너무 궁금한데 진짜 수입이 어느 정도일까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노골적이면 안 되니까 약간 물건에 한번 좀 비유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내가 구매를 한다. 그러니까 그 정도면 내가 약간
집은 조금 사긴 힘들어도 약간 그 전세로 계약은 가능은 한지. 그럼 제가 예시를 드릴게요. 제가 예시를 드릴게요. 차는 바꿀 수 있는지. 네. 제가 예시를 드릴게요. 네, 예시. 그냥 담당해 주시면 돼요. 저는 한 달에 아이패드 미니 5 정도는 네, 살 수 있어요. 행복을 줍는 노인으로. 네, 살 수 있어요. 와우. 그 정도로 말씀을 예를 들었어요. 네. 자, 네. 그냥 그 정도는 네. 그럼 우리 소임참 작가님은 지금까지의 이런 걸로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까지로 따지면 네, 이런 질문 좋습니다. 네, 네네. 지금까지만 따지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제가 네네네. 돈을 너무 막 썼다고 생각해요. 잠깐 이 대답으로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된 거야. 막 썼는데도 내가 어느 정도 썼는지 생각이 안 나. 자, 끝. 여기까지. 자, 끝. 잠깐만. 자, 이렇게 마무리되는 이렇게. 이 정도면 엄청 번다는 거야. 그 금액 또 이렇게 들어가면 또 곤란하실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아까 확실한 거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었거든요. 내가 부족하지 않게 나름 쓴다고 썼는데 생각해 보니까 막 썼구나. 약간 이런 삶. 부럽네요. 이것도 사람마다 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열어놓는 답변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은 다 다를 수 있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어느 정도 약간 그렇게 조금 편안하게는 살짝 편안함 이런 느낄 수 예전에 있었다. 비해서는 많이 네. 좋아지고 네, 좋아요. 이렇게 베스트셀러 작가님과 이야기를 네네네. 나눠봤습니다. 그 한간에는 이제 아무래도 책 자체가 뭐 조언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나이가 많은 분이 쓴 책인 줄 알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진짜 교수님인 줄 아시거나 뭔가 뭔가 나이 많은 분으로 많이 또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이래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네네. 그래서 또 제가 워낙에 그렇게 사진을 한번 올리고 나서 다시 이제 인스타에 제 그런 것들 공개를 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더 뭔가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 글쓰기 강의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원래 저 30분 일찍 가 있어야 되는데 그날은 저 차가 막히고 그래가지고 한 5분 전 그때 들어갔는데 막 그때 딱 이제 제가 들어가서 이제 앞에 뭔가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하고 이제 강의를 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또 솔직하게 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같은 수업을 듣는 수강생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뭐 주섬주섬 노트북 만지더니 뭐 강의 진행하는 거 보고 되게 놀랐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해가지고 네. 오히려 앞좌석으로 안 가셨으면 저 같은 사람은 여기 자리 비었어요. 여기 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그럴 수 그다음에 있어요. 네. 책 보셨어요? 네. 좀 별로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큰일 나는 진짜. 큰일 나는 거죠. 네. 다행히 그만큼- 그랬던 적은 없지만 네. 그만큼 생각의 깊이가 있으자는 게 또 이렇게 네.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글을 통해서 네. 나올 수 있다는 거. 좋습니다. 네, 더 좋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또 소임찬 작가님 궁금하셨던 분들의 간지러운 곳을 좀 긁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활동 계획 좀 얘기해 주시고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네. 네, 일단 향후 활동 계획이 이제 한 내년 상반기까지 좀 나와 있는데요. 좀 제가 이제 여기서 좀 고백을 하자면 제가 아직 이제 미필입니다. 미필이 무슨 뜻인지 몰랐잖아. 그래요. 미필. 진짜요? 네네. 네. 아직 군대를 안 다녀왔다는 네, 네네네. 이야기인 거죠. 갑자기 이제 슬픈 아까 글 읽었을 때보다 더 슬픈 거. 그래요? 갑자기 같은 느낌 예언 하나만 해도 돼? 네. 또 군대 가셔서 뭐 하나 쓰고 나와가지고 또 대박 날 것 같아.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새로운 지금 경험을 하는 계획을 거니까. 하고 있죠. 네. 네네네. 그래서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는 이제 지금 계약도 꽤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진짜 매일이 그냥 원고하고 씨름을 하고 좀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저 군대 가기 전까지 좀 약간 다작을 또 하게 될 것 같아요. 또 뭐 에세이를 계속 출간을 할 거긴 한데 다 다른 컨셉으로 그래서 한 두세 권 더 출간이 될 예정이고 또 군대를 가게 되면 저는 원래 좀 약간 소설을 또 쓰고 싶었거든요. 또 네. 작가님 소설을 또 쓰셨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거기 가서 뭔가 생각을 숙성하고 또 글 열심히 쓰고 나온 다음에 바로 뭔가 소설 출간을 목표로 또 뭔가 앞으로의 뭔가 그림들을 어느 정도 그려놓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도 저희와 함께 인연이 돼서 재밌는 네, 얘기 그때 있으면 얼마나 좋을 것 불러주시면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태피디 있거든요. 태피디가 살짝 앞으로 나와서 하는 말이 소설은 저희 쪽과 계약하시는 게 어떻게?
이렇게 딜을 또 네. 아 출판 계약이요? 아, 첫 소설은 아.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 첫 네. 소설 나올 때 있잖아요. 저희 저희 어떻게 될지 얼마나 몰라요. 커 있는지 보세요. 마이너스 170만 원인데 178만 원인데요. 이게 플러스 얼마가 될지 상상을 못 할 거예요. 나 저희가 오늘 소임찬 작가님한테 배웠잖아. 이렇게 나 확실하게 확신을 갖고 시작할 거야. 우리 178억 걸죠. 178억. 178억을 자, 178억을 만자고 그렇게 잡아야 돼요. 그리고 얘기할 거야. 내가 얼마 썼지? 178억을 만들자고요. 거야. 우리는. 네, 네, 네. 그래요. 앞으로 그래서 군대에 다녀오시 그 전까지 다작을 하시고 또 소설과의 네. 인연을 맺어 가실 거다. 많이 기다리실 테니까 얼른 가지고 돌아오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어떻게 또 저희 당신 책과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일단 제가 네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작업량이 많아가지고 사실 이런 하나하나의 활동들이 좀 이제는 뭔가 부담스러워진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래도 약간 좀 예전에 비해서는 뭔가 좀 부담스러워진 것도 있고 해가지고 좀 처음에 불러주셨을 때 약간 좀 고민을 하긴 했어요. 근데 여기 출연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곡과는 달리 이제 이상공작소가 이제 그 시청하시는 분들이 어떤 작가분들이나 혹은 작가 지망생분들이 맞아요. 많이 계시다 보니까 사실 그거 하나만 보고 어떻게 보면 출연을 한 게 큰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네. 진짜 오늘 약간 이렇게까지 또 유쾌할 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진행하게 될 줄 몰라가지고 네. 네, 약간 촬영하는지도 모르게 약간 재밌게 또 아, 네. 진행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작가 지망생 분들한테도 너무 큰 도움이 됐을 것 같고 또 지금도 꾸준히 쓰시는 분들 진짜 언제 나도 이렇게 서로가 잘 될지 모르는 일이니까 네. 방송을 통해서도 힘을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오늘 손임찬 작가님과 함께하는 시간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네요. 아, 정말 빠르게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아, 저도 뜻깊은 자리 함께 해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저도 사실은 되게 오늘 딱 인사하러 왔는데 되게 생각보다 엄청 그 젊다고 해야 되나? 훈남이죠. 오셔서 네. 훈남이죠. 훈남. 어제 또 시선 느끼셨다고 계속 아, 거기 또 그래요? 네. 훈남이 아니라 훈남이에요. 훈남.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저는 이제 그 어떤 미의 기준이 아닌 저도 약간 사실은 책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 보니까 되게 약간 좀 나이가 있으시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되게 생각의 깊이에 깜짝 놀라고 저도 가는 놀랐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또 125페이지로 찾아뵀네요. 저희 이렇게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 이상공작소입니다. 앞으로 소임찬 작가님하고도 종종 뵐 일 있으면은 일 말고 사적으로 다들 재밌게 노는 자리에서 네. 뵈시죠. 좋습니다. 네. 저희가 또 연말에 기획하고 있는 게 친목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때 네. 한번 초대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까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네. 언제까지나 저희 이렇게 재밌게 놀면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럼요. 네. 이상공작소입니다. 125페이지로 꾸며드렸고요. 지금까지 기획, 연출, 태피디 그리고 구성 진행의 미완성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오늘 곁다리로 진행을 맡게 된 안디 그리고 오늘 출연해주신 손임찬 작가입니다. 네. 네 베스트셀러 작가님을 우리가 녹음하다니 영광입니다. 네, 오늘 기념비적인 날이요. 회식 한번 하시죠. 아 그럴까요? 네. 네. 아, 네. 그리고 주한영상 미디어센터에서 촬영한 보이는 팟캐스트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주한 영상 미디어 센터는 마을 방송을 위한 공간입니다. 누구나 미디어를 제작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직접 방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즐거운 미디어 세상, 마을 방송의 모든 것. 주한 영상 미디어 센터에서 만나보세요.